경기 침체 직격탄, 50대 일용직 노동자들이 사라진 일자리 앞에 서다. 아직 은퇴할 나이는 아닌데 그렇다고 예전처럼 몸을 쓸 수도 없고 딱 그 중간에 서 있는 느낌이에요. 은퇴를 생각하면 보통 60대 이후를 떠올린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 퇴직금, 노후 생활비 같은 단어들도 그쯤에서야 현실로 다가온다. 그런데 요즘은 이야기가 다르다.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은퇴를 준비하기도 전에 사실상 은퇴 상태에 놓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 중심에 바로 50대 일용직 노동자들이 있다. 50대는 애매한 나이다.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이제 곧 은퇴 준비해야지라는 말을 듣는 나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가장으로서 책임이 무겁다. 자녀 교육비가 끝나지 않았고 부모 부양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일자리는 줄어들고 몸은 예전 같지 않다. 은퇴를 선택한 적도 없는데 은퇴처럼 살아가야 하는 상황. 이게 요즘 50대 일용직 노동자들이 서 있는 자리다.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비정규직, 그 중에서도 일용직이다. 공사 현장, 물류센터, 단기 인력 시장부터 조용해진다. 요즘 일 없어요라는 말이 인사처럼 오간다. 문제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50대에게 이 공백은 곧 은퇴 이후의 삶을 미리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일이 없어진다는 건 단순히 돈을 못 번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하루의 리듬이 무너지고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같이 흔들린다. 특히 일용직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일은 곧 정체성이었다. 나는 몸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 몸을 더 이상 찾지 않는 사회 앞에서 사람은 쉽게 작아진다. 사례 1. 쉬고 싶어서 쉰 게 아닌데 벌써 은퇴한 사람 취급을 받아요. 서울 외곽에서 건설 일용직으로 일해온 52세 김모 씨는 작년부터 일이 눈에 띄게 줄었다. 예전엔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면 일감을 고르는 입장이었는데 요즘은 줄을 서도 차례가 오지 않는다. 처음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문제는 주변의 시선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김 씨를 보면 요즘은 좀 쉬시나 봐요라고 말한다. 쉬는 게 아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이 없는 건데 그 차이를 설명하기가 점점 귀찮아진다. 김 씨는 말한다. 은퇴한 사람처럼 취급받는데 연금도 없고 준비도 안 됐어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은퇴 준비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사회적으로 일하는 사람에서 밀려나는 순간 그 공백을 버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심리적 타격은 훨씬 크다. 은퇴 이후를 준비한다는 건 일을 완전히 끊는다는 뜻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완전한 쉼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의 은퇴는 다르다. 특히 5060대 은퇴 이후 삶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벌까보다 어떤 방식으로 계속 사회와 연결될까다.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이 질문은 더 중요하다. 몸을 쓰는 일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건 직업 전환이라는 거창한 말보다 소득 구조를 나누는 생각이다. 한 가지 일에 전부를 걸기보다는 적은 금액이라도 여러 갈래의 소득원을 만드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이다. 사례 2. 하루벌이는 줄었지만 불안은 오히려 줄었어요. 부산에 사는 55세 박모 씨는 예전엔 항만 하역 일용직으로 일했다. 체력 부담이 커지면서 일을 쉬는 날이 늘었고 수입도 불안정해졌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주 3일 아파트 관리 보조 일을 시작했다. 수입은 예전보다 적다. 하지만 박 씨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한다. 예전엔 내일 일 있을지 없을지 매일 걱정했어요. 지금은 큰돈은 아니어도 들어오는 돈이 있고 일정이 있으니까 생활이 잡혀요. 이 사례는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게 액수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라는 걸 보여준다. 특히 경기 침체기에는 안정적인 소액 소득이 큰 힘이 된다. 사례 3. 일을 잃고 나서야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경기도에서 물류센터 단기 근무를 하던 50대 초반 이모 씨는
갑작스럽게 계약이 끊겼다. 한동안은 다른 현장을 찾아다녔지만 경쟁이 너무 치열했다. 그제야 그는 무료 직업교육,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왜 미리 안 알아봤을까 싶어요. 일 있을 때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했거든요. 이 말은 많은 50대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일이 있을 때는 은퇴가 먼 이야기 같고 일이 끊기면 이미 늦었다고 느낀다. 하지만 준비는 완벽할 때가 아니라 불안해지기 시작할 때 하는 게 맞다. 사라진 일자리 앞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경기 침체는 개인이 막을 수 없다. 하지만 그 여파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선택할 수 있다. 50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은퇴 준비란 거창한 자산 설계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소득의 크기보다 지속성, 직업의 이름보다 역할,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연결망. 사라진 일자리 앞에 서 있는 지금은 끝이 아니라 다음 삶을 준비하라는 신호일 수 있다. 은퇴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는다. 이미 많은 50대가 그 문 앞에 서 있다. 중요한 건 그 문을 두려움으로 여느냐, 준비된 마음으로 여느냐다. 왜 50대의 일자리 상실은 일시적 실업이 아니라 조기 은퇴가 되는가?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일을 잃는 문제를 단순히 경기 침체로만 보면 핵심을 놓치게 된다. 중요한 건 이 연령대에서의 실직은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건 개인의 의지나 성실성 문제가 아니라 통계와 뇌과학, 노동시장 구조가 함께 설명해주는 현실이다. 먼저 노동시장부터 보자. 경제학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재취업 확률이 낮아지는 현상을 연령 누적 불이익 게이지, 페널티라고 부른다. 특히 일용직 단순 노무직은 자동화와 외주화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다. 경기 침체가 오면 기업은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임시 인력을 줄이고 경기가 회복돼도 예전만큼 다시 뽑지 않는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 공통 현상이다. 여기에 신체적 요인도 겹친다. 의학적으로 보면 40대 후반부터 근육량은 매년 평균 1% 이상 감소하고 회복 속도도 느려진다. 본인은 아직 할만하다고 느껴도 현장은 더 빠르고 더 싼 인력을 원한다. 그래서 50대는 본인의 체감 능력과 시장의 평가 사이에서 큰 괴리를 겪는다. 이 시점에 실직은 잠깐 쉬면 다시 되겠지로 넘기기엔 구조적으로 너무 불리하다. 일을 잃었을 때 무너지는 건 수입보다 뇌의 균형이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 한다. 일자리를 잃었을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통장이 아니라 뇌다. 심리학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일과 사회적 역할은 인간의 전두엽 기능 유지에 큰 영향을 준다. 전두엽은 계획, 판단,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데 이 기능은 쓸수록 유지되는 특성이 있다. 매일 출근 시간에 맞춰 움직이고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작은 책임이라도 맡는 생활이 사라지면 뇌는 빠르게 위축된다. 실제로 은퇴 직후 우울감과 인지 기능 저하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걸 은퇴 쇼크라고 부른다. 문제는 준비 없는 은퇴일수록 이 충격이 훨씬 크다는 점이다. 50대 일용직 노동자들이 겪는 현재 상황은 공식적인 은퇴가 아님에도 은퇴 쇼크를 먼저 겪는 상태와 비슷하다. 그래서 단순히 돈 벌 일이 없어서 힘들다를 넘어서 이유 없는 무기력감, 짜증, 자존감 저하가 함께 온다. 이건 개인이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계속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어차피 예전만큼 벌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일을 해? 라고 말한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은퇴 이후 삶에서 중요한 건 소득의 크기보다 일의 지속성이다. 주 5일 풀타임이 아니어도 된다. 주 23일, 하루 몇 시간이라도 상관없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완만한 은퇴 그래주얼 리타이어먼트라고 부른다. 일을 한 번에 끊는 게 아니라 강도와 시간을 줄이면서 서서히 이동하는 방식이다. 연구 결과를 보면 완만한 은퇴를 선택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낮고 의료비 지출도 적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적응할 시간을 벌기 때문이다. 특히 50대 일용직 노동자에게 이 방식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에 가깝다. 몸을 혹사하는 일에서 벗어나더라도 일정한 역할과 리듬을 유지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관리, 보조, 교육, 경험 기반 업무처럼 속도보다 책임감을 요구하는 일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돈을 모으는 기술이 아니라 버티는 구조다. 많은 은퇴 관련 정보는 여전히 자산 규모, 투자, 연금 설계에 집중돼 있다.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50대 일용직 노동자에게 더 시급한 건 생활을 버틸 수 있는 구조다. 고정 지출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소액이라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는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지 같은 것들이다. 사회학에서는 이를 생활 안전망이라고 부른다. 공식적인 복지 제도뿐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공공일자리, 중장년 프로그램, 가족 관계까지 포함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안전망을 미리 인식하고 연결된 사람일수록 경기 침체를 개인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황을 구조의 문제로 이해하면 자존감이 덜 무너진다. 결국 사라진 일자리는 경고이자 기회다. 지금 50대 일용직 노동자들이 마주한 사라진 일자리는 단순한 불운이 아니다. 이건 사회가 보내는 분명한 신호다. 예전 방식으로는 더 이상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신호,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라는 경고다. 은퇴는 어느 날 갑자기 통보받는 사건이 아니다. 서서히 시작된다. 이미 시작된 사람도 많다. 중요한 건 이 시간을 실패로 규정하느냐, 전환기로 받아들이느냐다. 과학과 통계, 그리고 수많은 사례가 말해준다. 준비된 전환은 충격을 줄이고 연결된 삶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고. 사라진 일자리 앞에 서 있는 지금 필요한 건 조급함이 아니라 방향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아직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